책에서 보면 우리가 55부터도 유의미하게 보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척도죠. 3일 코드로 잡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3일 코드죠. 단독 3으로 보긴 좀 어렵고 그 전체 코드를 봐야 되고 LFK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저라면 66하고 60이 지금 어쨌든 T점수가 5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T점이 5점 이상 차이 나면 저는 60도 낮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해석할 것 같아요. 신체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는 건지, 전환장애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격의 연극성처럼 보이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다른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죠? 근데 진짜 이 3번 척도들은 또한 친절함의 어떤 코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좀 성격 측면에서 좀 연극성 쪽으로 있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3번의 척도의 특징은 신체와 전환장애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성인 어떤 성격의 특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3번 척도 자체는. 근데 1번이 어쨌든 따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신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65가 안 넘어도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검사하는 이유가 내담자 분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담자를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내담자를 앞으로 상담을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현재,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좀 어떻게 나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태도를 보려면 사당도 하고 신뢰도 쪽에 우리가 또 1인 TD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F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현재 어떤 게 진짜 불편한 건지, 개인 내적으로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그런 거 보려면 사실 임상척도뿐만 아니라 밑에 다른 척도도 봐야겠죠. 성격병력 오요원에서도 우리가 특히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측면, 정서적인 걸 어떻게 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면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MMPI, 지금은 MMPI 어떤 워크숍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어쨌든 3.1 코드로 좀 보고, 그냥 코드로 본다. 이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투코드로 보는 것이 타당화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투코드로 보려면 적어도 T점수가 5점 이상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패턴으로 보는 게 있어요. A, B, C, D 어떤 공식을 해가지고, 상승한 것들만 다 점수 차이를 보지 않고 상승한 것들 순서대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중심이 3일이 중심이 된다면 그 이후에 계속 또 같이 상승한 것들과 같이 해석하는데 MMPI는 단순하게 3번 척도다, 1번 척도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그 밑에 더 내용 척도나 RC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내담자를 설명을 잘할 때가 많아요. 단독으로 또 임상 척도만 떴을 때는 내용 척도나 이런 RC나 이런 것들이 뭔가 받쳐주지 않고 내용 척도 안에 소척도도 크게 뭔가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상 척도만 보고 이 사람이 이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 왜 이 사람은 내용 척도나 RC나 이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임상 척도에서만 이렇게 유독 올라갔을까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MMPI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검사로 그 사람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MMPI는 내담자가 나에게 대화를 거는 방식, 이 사람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근데 이것이 병식이 없거나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서 뭐 앞에 뒤에 혼란스럽게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어가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 사회적 의식이 너무 강하고 이러면 그 검사 말고 다른 검사를 우리가 투자 검사를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분석하는 이유는 내담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병원 장면에서 어때요?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 필드에서 우리가 검사를 활용하는 거랑 병원 장면에서 검사를 활용하는 건 틀리죠. 병원 장면에서는 반드시 이제 진단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단 나갈 때는 우리가 뭐예요? 그 검사에 준하는 아까 전처럼 65점부터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하부터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 그 원칙에 맞게 거기에 준하는 걸 가지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상담에서는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게 단순하게
3일척돌까요? 이렇게 투코드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바람직한 해석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장면에서 MMPI를 굉장히 많이 접하기도 하셔야 되고, 실제로 MMPI하고 내담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MMPI에서 보고된 것보다 내담자의 상태가 더 심각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한테 내담자가 진짜 이게 F가 99, 100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허위 보고다라고 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임상 장면에서는 검사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내담자랑 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담자를 이해한다. 근데 사실 이해는 힘들죠. 이해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랑 같이 지금까지 쭉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쪽으로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게 계속 결론 나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모양 같아도 그 사람이 지각하는 세계는 나랑 그 사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금 상담이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저스가 말했겠어요. 이해받으면 내담자가 바뀐다잖아요. 그만큼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진솔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진솔성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도 잘 모른 채 그냥 나 무작정 누군가를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그 사람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색안경도 못 봐요. 그래서 상담사들은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